티라탐선이 앞으로 온 한 제보 영상. 깨끗하고 예쁜 집이네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집을 누군가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세 사기 당한 건가요? 경기도 남부의 한 도시에 제보자를 만난 곳은 단기 월세방 원룸. 이곳은 본인의 집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이 집이 본인 집이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럼 집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느 날 장기 출장에서 돌아온 호남 씨.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문을 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야, 저건 황당하죠. 내가 나는 비밀번호 눌렀는데 그분이 안 열렸던 거고요. 네.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호남 씨는 지난해 4월 새로 지어진 이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 깨끗하고 좋네요. 그러게요. 집 되게 깨끗하죠. 제가 작년 4월에 그 집을 갔는데 딱 한눈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계약을 한 거죠. 방 3개에 화장실 2개, 처음 가져보는 꿈만 같던 집이었습니다. 이때 너무 울었어요, 제가. 왜 눈물 났어요? 제가 힘들게 너무 살아갖고 예. 저한테는 진짜 최고의 날이었죠, 이날이. 예. 내 인생 최고의 순간. 네, 맞아요. 예. 처음 입주했던 당시를 찍어두었다는 호남 씨. 여기는 이제 저희 큰 방. 큰 방이고 이제 화장실 딸려 있어요. 새로 지은 집에 입주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분 최고죠, 정말. 여기가 이제 거실, TV가 다 새 거예요. 테이블하고 다. 그럼 입주하면서 사서 들어가신 거예요? 예, 전체 다요. 냉장고부터 다 밥솥은 이제 엄마가 주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작은 방에 옷장도 다 새 거로 제가 산 거예요. 이 집에서의 모든 생활이 행복했다는 호남 씨. 저 혼자 이렇게 해먹는 거 좋아해서요. 예. 아, 마라탕이네요. 요리도 잘 해 드시고. 이혼했을 때 고시원부터 해갖고 이렇게 전전하다가 회사분 도움 받아서 이제 원룸으로 갔고 원룸에 있다가 이제 그 집을 간 거예요. 아, 그럼 고시원, 원룸 전전하다가 예. 딱 생긴 집이? 예. 근데 열심히 벌어서 빚 갚고 하자. 그리고 혼자 이제 그때 소주 한잔 먹으면서 자취를 했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집을 떠나야만 했다는데요. 그는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이제 중국, 베트남, 대만 이렇게 다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 출장을 간 거죠. 작년 12월 1년간의 장기 출장을 앞둔 호남 씨는 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세입자를 급히 알아봤습니다. 주변에 뭐 사시는 뭐 집이 필요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하시면 연락해라. 한 연락 온 게 한 3분한테 3-4번 정도 연락이 왔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연락이 왔지만 호남 씨는 그중 가장 어린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29살이더라고요. 아유, 내가 왜냐면 저도 20대 때 너무 어렵게 살아서 어쨌든 이제 90만 원 나간다.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그러니까 삼촌 뭐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다가가고 삼촌이라 부르며 도와달라던 김 씨에게 마음이 쓰였다는 호남 씨. 이 사진하고 비슷. 네,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첫인상은 보면은 통통하고 괜찮겠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김 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보증금도 없이 시세 절반이 월 40만 원에 집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야, 정말 마음이 좋으세요. 여자친구와의 동거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조카 같은 김 씨에게 집을 맡기며 당부의 말도 남겼는데요. 내 피와 뭐 이런 걸 다 해서 산 집이니까 꼭 좀 관리 좀 잘해줘라. 예, 알겠습니다. 삼촌 막 그런 걸 막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관리를 잘해드릴게요. 그런 김 씨의 말을 믿고 헝가리로 출장을 떠난 호남 씨. 아니 뭐 아직까지는 훈훈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가 좋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해외 출장 2달이 지날 때쯤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첫달에 입금됐어요. 2월달에. 근데 3월달부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안 돌아요? 왜지? 아무래도 40만 원 돈을 붙여야 될 거 아니냐. 일하다가 다쳐갖고 일을 못 나가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삼촌도 돈 주려고 엄마한테 좀 빌려달라고 얘기했고 그래? 그러면 빨리 돈 돼서 입금해라. 그런 이제 또 그런
내가 미친놈이죠. 그렇게 또 배려를 해줬죠. 사정을 듣고 봐주셨군요. 호남 씨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석 달 만에 돌아온 집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와, 이 연놈들이 이렇게까지 청소를 안 해서 하나? 사람 새끼냐? 담배부터 해갖고 뭐 종이컵에다 놓고 했던 것도 막 이렇게 다 있고. 아유. 근데 내 짐이 작은 방에 쓰레기처럼 좀 쌓여 있는 거예요. 아, 집주인 짐을 쓰레기처럼 쌓아놨다고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속상하셨겠네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 씨와 동거녀는 호남 씨 몰래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 뭐 소파 다 개새끼가 다 물어놓고 박은 거예요. 개가 있다고 들은 적도 없어요. 와, 그거 보고 너무 황당은 했는데 다 새 걸로 산 거예요. 개가 물어뜯었으니까 여기 사시는 분이 임시로 떼빵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여기 해놨죠. 모서리에다가 해놨죠. 개가 뜯어놨잖아요. 개빨로 뜯어놓은 거예요. 이 씨, 남의 집에 있다고 하는 개, 이게 집이냐고 내가 이렇게 욕을 했고요. 김 씨는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호남 씨는 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다고 하는데요. 아유. 그런데 그 믿음은 결국 호남 씨에게 큰 배신이 되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사고를 쳤나 봐요. 4월 초중쯤에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집 계약서 어디 있냐고. 야, 그걸 네가 왜 물어보냐? 그건 그때부터 느낌이 쌓였어요. 야, 한국 가야 되겠다. 인천공항에서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이놈아. 점점 커지는 불길한 예감.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박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문을 찌르겠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느낌이 이상하고 그 관리 사무소에 전화했어요. 관리 사무소에서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그 집 3월 달부터 다른 분이 사시는데요? 왜? 아, 뭔 소리 하는 예? 그때 완전 제가 멘탈이 온 거예요. 멘탈이 와갖고 막 손이 막 진짜 막 떨리기 시작하고. 호남 씨의 집에는 과연 누가 살고 있는 것일까? 호남 씨의 집에는 김 씨가 아닌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이야. 거잖아요. 1050인가? 45인가 1050. 대부분 여기 100에서 다 70 정도니까. 월세가 네. 그래서 아우 땡 잡은 거잖아요. 이 집을 전세 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김 씨였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좀 인상은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첫인상은? 좀 어리숙했어요 솔직히. 근데 원래 말투가 그렇더라고요. 슬슬 웃어가면서 이모이모하고 착하게 하니까. 부침성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삼촌이 뭐 이런 거 보면요. 옆에 계셨던 여자분은 뭐라고 소개를 하던가요?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라고 그랬어요. 아니 집회일 때는 여자친구라고 했죠. 글쎄 결혼했나요? 집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순희 씨. 계약을 하려 했지만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은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라 삼촌 집이라고 했어요. 네, 삼촌 집이라고.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등기부 등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없었어요, 위임장이.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만들어 왔더라고요. 만들어 왔다고요? 김 씨가 순희 씨에게 보여줬던 서류들은 모두 호남 씨의 집에서 찾아낸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절도 아닌가요? 절도? 절도죠. 중요한 문서를 훔친 거잖아요. 그리고 위임장은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이야, 절도에다 조작까지요. 위임 대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민 연락처 010-24 제가 모르는 번호예요. 이야. 이거 선생님이 써준 적 있으십니까? 절대 아니죠. 야, 이거 위임장까지 이렇게 위조한 거 보면 보통 내기가 아닌데요. 세입자분들이 더 당하기 싫어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지네들이 짜고 치운 고소득. 이게 뭐예요? 삼촌 한국 간다. 위임장도 썼는데 네가 알아서 해. 이런 톡을 보내셨나요? 전혀. 어떻게 된 거죠? 얘가 이제 새로운 핸드폰을 만들면서 네. 이 톡 계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이름하고 프로필 등록을 한 거예요. 사진은 제 거에 맞고요. 근데 전화번호가 이 사람
저는 제가 모르는 번호예요. 아까 위임장에 있던 번호네요? 예. 완전 작정하고 만든 거네요. SNS의 대화도 위임장도 모두 가짜였지만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막 지금도 계속 생각하면은 저한테 삼촌 나 너 같은 새끼 조카 없다고. 위조된 문서를 바탕으로 맺게 된 허위 계약. 이제 이 전세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임대주택 아파트 그 LH인가? 그거를 신청했었는데 그게 4월 20일 당첨이 됐어요. 18일 날인가 전화해서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속인 거면 내가 거기를 계약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모 아니에요 저 믿으세요 막 이러길래 그거를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이 날아간 순희 씨. 전세금 1,0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연락이 안 되는 건가요? 전화가 꺼져 있네 지금은. 전화가 안 되네요. 우리가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황당하게도 호남 씨의 소유이자 순희 씨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여전히 중고거래 앱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올라가 있다는 사실 전혀 모르셨어요? 몰랐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 네. 별의별 거 다 찍었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대단하네. 중고거래 앱에 올라와 있는 이 사진들은 순희 씨의 살림집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찍은 거죠 이거를? 종종 집에 찾아왔던 김 씨와 동거녀가 찍어간 사진들로 추정됩니다. 샅샅이 다 찍어서 올렸는지는 지금 처음 보네요. 작정을 했구나. 아주 이제 어떻게 아직도 안 내릴 생각을 하고 있지? 전세 6천이라고 써 있는데요. 대박이다. 여전히 매물로 나와 있는 집, 채팅 숫자 39,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호남 씨. 그런데 호남 씨에게 일어난 뜻밖의 상황. 뭡니까? 거기다 이제 민원실 가가지고 접수하고 딱 하는데 뭐 마켓에서 올려갖고 김 씨가 자기 돈을 얼마 했고 막 이런 얘기를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죄송한데 혹시 김 씨랑 제 집 얘기하는 거 아니신가요? 그 마켓에서 올리신 거 보고 피해 입으신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제가 그 집 주인이에요. 제가 그 집 주인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가 막힌. 그래서 그때 너무 어이없게 거기서 만나게 됐죠. 집 주인이랑. 와. 호남 씨의 집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내놓은 김 씨와 동거녀. 허위 매물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일단 봐서 나쁠 건 없으니까 괜찮은 집이면은 진짜로 좋은 기회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고 이래서 약속 잡고 이제 가서 방을 보게 된 거죠. 그 솔직히 그 첫인상 때문에 믿었거든요. 애가 말을 해요. 제가 너 약간 좀 모자라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기칠 수 있는 뭐를 가진 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먼저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내일 드릴 건데. 왜냐면 저는 그냥 저희는 가까워요. 잠깐 여자친구랑 못 들었는데 나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얘가 되게 어수룩하면서 사람을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누나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저한테 누나라 그래요. 그냥 만난 사람들 거의 다 누나, 삼촌, 형 막 이렇게 이모 막 이모 뭐 누나. 여보세요? 네 누나. 네 저희 지금 부동산 앞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누나 누나가 네. 내 1시까지 안 된다가 1시까지 안 되냐고 물어봐가지고. 김 씨와 동거녀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돈부터 보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안 했으니까 네네. 제 여자친구 쪽에서 이제 그만 보여주자고 이제 우리가 고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계약금이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 계약금 받고 그만에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해해 주시죠. 김 씨의 압박에 가계약금 200만 원을 먼저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윤 씨. 그리고 처음에 50만 원 보냈던 거고 이게 150. 그러니까.
김 씨는 호남 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줬고 조작한 SNS 대화까지 이용해 지훈 씨를 속였습니다. 그 삼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저희는 믿은 거죠. 김 씨의 거짓말을 뒤늦게 알아차린 지훈 씨. 지훈 씨는 200만 원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네가 내일 당장 200만 원 안 하면은 난 돌릴 거고. 올리시면 여보세요? 말해. 그 명예훼손인데 이거는. 네가 명예가 어딨어? 사기꾼인데. 사기꾼으로 사기꾼이잖아. 이랑 다 올릴 거야. 뭐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야. 돈 내놔. 욕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슨 욕을 했어? 어씨 했잖아. 너한테 욕도 아까워. 돈 내놔. 그니까. 신혼 살림 집을 구하려고 했던 지훈 씨. 행복해야 할 신혼 생활이 김 씨로 인해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속상하시겠네요. 200만 원 뜯긴 것도 뜯긴 건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나죠. 얘는 자꾸 준다고 그러면서 신랑 같은 희망으로 사람을 자꾸 농락을 하니까 너희는 200으로 그래도 공부한 거라고 생각해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큰 돈인데. 그럼 지금은 연락이 아예 안 되세요? 네. 집주인인 호남 씨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피해자들.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김 씨와 동건이어 제작진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 씨에 대한 제보가 제작진에게 쏟아졌습니다. 알죠. 이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거. 이 신분증 도용해가지고 구속도 됐었고. 금전적인 피해가 총 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저희도 당했어요. 저희는 1000만 원이 넘죠. 전국을 걸쳐서 얘가 사기를 치고 다닌 거죠. 일단 영상 좀 찍을게요. 저희 찾아서 그래요. 네.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온 제보 영상. 동생이 갖고 온 건데 꼴등이 파는 거. 예? 김 씨가 빌려간 렌터카는 콜틱이라는 유흥업소 불법 영업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집뿐만 아니라 렌터카로도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 업체를 만나봤습니다. 자기가 렌터카를 하는 척하면서 차를 빌려준 거예요. 교통사고 건으로 차량을 3대를 빌렸고 동일사고? 네, 동일사고 3대를 빌렸고 이 3대를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이제 자기가 렌트를 해줬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수입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김 씨가 그럼 이분한테 또 차를 빌려주고? 네네, 이분들한테 차를 돈을 받고 빌려준 거죠. 그건 불법인 거죠? 네, 그것도 불법이죠. 불법 렌트에 사고까지 난 상황.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도대체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삼자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냥 제가 삼촌들은 제가 그 한 지금 같이 가신다잖아요 지금. 예. 삼촌들은 왜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가게. 너 형한테 문자 남겨 가려니까 이분들 모시고 가려니까. 렌트가 잘 끝내겠습니다 형님. 이거 어떻게 끝내? 제가 드릴 건 다 드리고 잘 끝내겠습니다 형님. 돈 있어? 네. 알았으니까 이 새끼야. 형이 간다고 했나. 형 동생들이랑 형 가려니까. 너 안 때리려니까. 어디야 주소? 결국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김 씨. 피해 업체는 오랜 추적 끝에 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 처리하려고 이거 어떻게 안 하고. 진짜 저희 부모님하고 저 하나도 만나서 이 정도로 부담한다. 필요 없고 오늘 연결을 해 어떻게든. 이거 사기야 알아? 그래가지고 형사건이라고 임마. 렌터카 업체는 어렵게 김 씨를 만났지만 피해 금액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야, 집으로 사기치고 렌터카로 사기치고. 김 씨의 또 다른 혐의, 고의 교통사고. 무려 15건이나 됩니다. 사고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잖아 이게 다. 고의사고 의심되는 게 한 15건은 돼. 많이 쳤다 진짜. 오늘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봐달라고 한 거예요? 뭔 소리 하노 진짜. 네 삼촌 혹시 화요일날 볼 수 있을까요? 왜 자꾸 삼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촌은 아닌데. 실장님 부르면 좀 멀어진 보여가지고. 우리 서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이 아니야. 그렇죠. 취재 중 피해자들이 전해온 김 씨의 체포 소식. 김 씨는 사기, 무면허 운전 등 수배 항목만 10개에 이르렀습니다. 아유. 김 씨가 체포된 후 동거녀 이 씨는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김 씨가 시켜서 한 거라고. 자기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돈도 같은 줄 알았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동거녀 이 씨도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씨가 들려준 녹취.
늘 계약서를 그 부동산에서 했었어가지고 집주인이랑 거래는 처음이어갖고요. 잠깐 여자친구가 제가 이런 설명을 잘 못하거든요. 아, 네네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네, 그래가지고 일단 계약금의 이제 반이 이제 50만 원이자 10% 하면, 일단 50만 원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내일 계약서 작성할 때 150 붙여주고, 이제 나머지 잔금 처리는 집주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전화를 끄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얘는 가담자잖아요. 제작진은 이 씨를 직접 만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 씨가 사는 데인가 봐요. 계십니까? 동거녀 이 씨와의 만남을 수차례 시도하고 음성과 문자를 남겼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끝내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 씨를 만날 수는 없는 상황. 제작진은 아들을 면회했다는 김 씨의 어머니와 어렵게 연락이 됐습니다. 그 아드님이 지금 이 변제를 어쨌든 하실 지금 능력이나 의사가 있으신가요? 없지, 지금 능력이 있으면 그 지를 하겠어요? 금방 탈로나 안에서 일을 제가 하는 거 보면 나도 우리 아들이지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다 키우면서잖아요. 집 한 채를 나가서 집 한 채다. 돈 있으면 내가 하겠는데 아빠 돈도 없어, 제가 진짜. 김 씨는 어머니를 통해 수감 생활이 끝나면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유린한 김 씨와 이 씨.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에 느낀 게 많아요. 제가 이제 대인 기피증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아무 상상도 못했고요. 저는 돈이 먼저가 아니고 항상 사람이 먼저였거든요. 앞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못 믿을 것 같아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는데요. 좀 챙길 수 있는 것만 이제 상태해줘야지. 아니, 어떻게 집이 저렇게 될 수가 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업차 해외에 다녀온 사이 이 지경이 됐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와서 봤을 때는 저희 애가 친구들 불러서 그냥 놀고 이렇게 사고를 쳐놨구나. 그게 뭐냐고 혼내는데 말을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다 이제 안방에 다른 친구가 사실 내가 있고 나서 아버지한테 계속 말씀 못 드려가지고 말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같이 있었다. 집에 함께 있던 친구들이 목격했다는 그동안의 진실. 주먹질로 막 이렇게 TV 막 엇박하면은 이렇게 계속 때리고 이거 여기 날카로운 부분으로 이거 부서진 옷걸이로 천장을 막 뚫고 신기하다고 다 뚫고 그리고 어머니 립스틱이 있었거든요. 벽지에다가 립스틱을 다 쓰고 근데 저것도 지금 제가 다 지우는 거예요. 친구들이 지목한 건 박도현. 살림살이를 부수고 집안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집에 놀러온 친구는 도현이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여러 친구들이 드나들며 집을 어질러 놓기도 했다는데요. 부모님이 집을 비운 한 달가량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아유. 태국에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뭘 할 게 있어가지고 방콕에 집을 하나 렌트를 해놓고 원래는 원래 계속 당연히 같이 가자고 하죠. 지난 1월 1일 가족 모두 태국에 다녀올 계획이었지만 아들 주원이는 한국에 있겠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도 지금 그렇게 나이 드시고 나이시고 그래도 외로우신데 또 다 태국 가면 또 그러시니까 저라도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갈라 했는데 1월 1일이면 연휴니까 버스 차가 없잖아. 근데 그때부터 애들 계속 오더니 처음에 가볍게 이런 거 무너뜨리고 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저는 또 여기서 내가 가면은 애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집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걸 알고 갑자기 찾아왔다는 도현이와 친구들. 허락 없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자신들의 아지트인 양 수시로 와서 난장판을 만들었다는데요. 아이고.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른 한 친구는 당시 상황이 기가 막혔답니다. 처음에 제가 방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담배 연기가 엄청 심하게 났었어요. 담배요? 그러니까 애들은 삼삼오오 모여있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아이고.
이 방에 들어가 보니 담배 꽁초가 진짜 엄청 많았어요. 이제 곧 중3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이건 절대 못할 짓이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살림을 박살내면서부터였답니다. 제일 부시기 저 안방에 TV를 지 집안 좀 물건을 깼나 봐요. 그러다가 천장, 중문, 이 중문이 원래 여기 3개가 있는데 제가 엉덩이에 걸쳐갖고 빠졌어요. 이게 넘어서 깨지고 이거 주먹으로 쳐서 부신 거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지금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오줌 싼 거예요. 지금 다 흐른 거고.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위험천만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는데요. 침대 이거 거는 이게 다 지진 거거든요. 여기 벽도 보시면은 이거 다 타고 물이 올라오는 걸 본다고 불을 지르고 커진다 싶으면은 베개로 불 끄고. 그건 누가요? 아니라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부셨다거나. 아이고 참. 아니면은 장난으로 하다가 저희는 말릴 새가 없었어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다 보니까. 집 곳곳을 훼손하고 살림을 부수기만 한 게 아니랍니다. 여기 돌 목걸이 이제 금 목걸이도 없어지고 뭐 향수부터 고가 제품들은 다 그냥 거의 사라지고 모든 그냥 살림살이가 다 없어졌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애들이 제 물건을 많이 갖다 팔았더라고요. 한 친구가 중고 거래한 증거를 일부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없어진 게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이건 절도잖아요. 명백히 절도죠.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창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했다는데요. 프라이팬 던지고 부모님 그 신발도 던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자 누군가 경고문을 붙였다고 합니다. 혹시 아래층 가게에서 알고 있을까? 애들이 컵라면 용기에 제때려 해가지고 누구 버리더라.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고 야 내가 올라간대 이래 감을 한 찔렀거든. 쓰레기를 이거 다 놔두니 그 바람이 불잖아요. 겨울엔 온 놈의 쓰레기 다 날리지. 수소문에 보니 경고문을 붙인 건 집 바로 앞 건물 우체국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바닥 이렇게 보면은 이제 떨어져 있고 나무에도 일상생활 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공룡 칼도 버려주고.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저희도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안 되겠다 해서 회장님이 붙여놨어요. 주원이는 왜 집이 이 지경이 되도록 부모님께 말을 못했을까?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여기 때리는 날도 있고 갑자기 또 머리채 잡고 화장실 끌고 가가지고 대표듯이 했어요. 때린 건 너무 많고 이걸 말을 하면은 나는 못 맞겠지만 만약에 나한테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그냥 여기서 맞았어요. 앉아가 쭈그려가지고 헬멧 씌우고 배드민턴 채를 이렇게 딱 치고 집 안에서 이유 없이 맞는 날들도 있었답니다. 아이고. 누워보래요. 뒤에 있는 야 너 타이머 재 이렇게 딱 하고 타이머를 쟀어요. 걔가 진짜 5분 동안 계속 명치를 때렸거든요. 중간에 수면 일고 으악 하고 막 침 계속 흘러나오고 손에 침 묻었잖아 이러고 더 때리더니 그래서 야 5분 끝났다 꺼져 하고 제가 화장실 와서 토를 좀 했어요. 그리고 울고 그랬는데 도현이의 괴롭힘은 지난해 10월 무렵부터 심해졌다는데요. 엘베문이 열리니까 여기 딱 주먹에 때리더니 코피가 났어요. 3년 동안 계속 맞은 것 같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들어서 머리도 찍고 애들 열던 애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미안하다고 하면서 코피 닦아주고 입도 닦아주고 제 아버지께 알아 있었는데 도 웃었는지 말하진 않고 둘러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울었는데 예, 걔네들도 아이 저렇게 들면은 은지는 진짜 맞아 뒤지겠다 한테 영상이라도 미리 몇 개 찍어 놔야지 나중에 편하지 않겠냐. 제가 시켰어요 애들한테. 증거를 남기려고요. 시킨 적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없으면은 답이 없으니까. 집안이 풍비박산 난 뒤에 아들이 폭행까지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애를 타이머를 5분 켜놓고 배드민턴 채로 폭행을 했다는 게 그게 어떻게 중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계속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봐도 이게 상황을 그거를 이 현실을 지금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아빠한테도 혼나고 애가 얼마나 혼자 무서웠지 그 상황이. 25 어린 나이에 아내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억적같이 살아온 세월이었답니다. 하지만 자리 잡기까지 쉽지 않았다는데요. 사진 스튜디오를 했었고 근데 이제 다른 스튜디오를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전 재산을 좀 다 날렸어요. 여기 와서. 그러셨군요. 8평짜리 집부터 시작해서 진짜 열심히 이 악물고 버텨서 1년 2년 모아서 이제 이렇게 이사를 하고. 그래도 희망이 조금씩 보였답니다. 2023년 재혼을 해 셋째도 얻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새로운 꿈도 생겼답니다. 와이프가 이제 태국인이다 보니까 사실 와이프 집은 아무래도 좀 그녀도 여유가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태국을 저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새로 사업을 준비할 걸 구상해서. 그런데 태국에서 돌아와 마주한 집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ความรู้สึกตกใจรู้สึกช็อกตกใจไม่คิดว่าที่ผ่านมาลูกจะโดนทำร้ายร่างกายไม่รู้เลยค่ะตกใจและเสียใจมากถึงฉันไม่ใช่แม่ที่คลอดเขามาแต่ฉันมาอยู่กับเขาฉันรู้สึกรักเขาเหมือนลูกแท้ๆ 또 다른 친구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많이 괴롭힘 당했거든요. 막 때리고 갑자기 멱살 잡고 화장실 데리고 와가지고 네 엉덩이 베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벽에 이렇게 손 잡고 엉덩이를 대는데 막 발차기 3대만 맞다 하면서 딱 때리고. 평소에도 먼저 앞에 갖고 있으면은 내가 뒤에서 패딩에 침 뱉고 패딩에 보면은 뭐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그것도 얘가 담뱃불로 그 패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앉아 있었는데 뺨 때리고. 건우 아버지도 주원이네 집 사건이 터지면서 아들 이야기를 들었다는데요. 자기도 작년 5월달부터 해가지고 부타를 당했다. 내가 사람 명치를 때리고 등 돌려가지고 등 가운데 그것도 명치거든요. 이건 진짜 사람 죽일 때 아니면 사람 진짜 크게 이거 고통을 느끼게 그만큼 하고 좀 많이 좀 충격을 받고 지금도 솔직히 저희 애 얼굴을 보면 미안하단 말밖에는 저는 솔직히 할 수 없는 게.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도연이를 학교 폭력으로 고소하고 친구들 증언도 직접 모았답니다. 가슴팍을 약간 주먹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찬다거나 잡은 건 학교에서요. 그래서 좀 심해질 때는 제가 몇 번 말렸어요. 그애가 어떻게 그렇게 하더노?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차고 그냥 손으로 폭행하고 정강이 차거나 때리고 울면은 갑자기 또 사과하고 사과를 세면 또 때리고 그런 식으로 맨날 지냈어요. 도연이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후배도 있었습니다. 그 형 여친한테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장난을 쳤거든요. 말할 게 있다고 내일 어디로 나오라 해서 갔는데 형이 망치로 때리고 빽빽하고 망치로요? 공무적으로요. 그동안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이 어른들에게 알려지자 주변에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는 도연이. 아니 사태 심각성을 안 거네요. 네, 그동안 도연이가 무서워서 다들 말을 못했다고 해요.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이를 발로 때렸거든요.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일도 터질 것 같았는지 안 때렸다고 좀 증언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때린 거는 분명해요, 그러면? 네, 때렸는 건 제 두 눈으로 봤어요. 친구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으로 훼손해놓고 지속적인 폭행도 가했다는 박도현. 부모는 어떤 입장일까? 저 MBC 실화탐사 제작하는 제작진인데요. 집은 오늘 조사를 받았고 순차적으로 잘 보고 중요한 거는 그 조사 중이고 우리가 했다 안 했다 정확하게 그게 돼야 되니까. 기물이 파손된 것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행동을 우리가 했다라는 여러 증언도 있어요.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있고요. 다 같이 했는데 왜 하루 애만 그렇게 계속 되니까 그래서도 뭐 설득했다 안 했다 다 이야기해도 쳐봤고 그리고 잘못하는 행동도 거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회사에 계속 하는 거죠? 초등생은 너무 다른 아이라고 지목이 됐고요. 때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저희 아이인가요? 네. 아닌데요.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도연이 부모는 아들 혼자 집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며 가담한 친구들의 이름을 보내왔답니다. 처음 오셨을 때부터 우리 애가 한 게 아니다.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다. 이제 애들이랑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증언이 나오니까 왜 니네는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냐. 본인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덮어씌우는 게 억울하다는 친구들. 천장을 뚫으면 이런 거 왜 뚫냐면서 이렇게 뽑아주고 그런 걸 이제 막 다 같이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저 TV도 다 하고
저 죽는 거. 근데 그걸 갑자기 우리한테 네가 했다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막 한 번씩 더 팔고 나무 옷걸이를 자기가 부숴가지고 심장 뚫고 그랬는데 또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또 했다고 자기가 돈 냈고 조금이라도 그 같이 내고 자기가 잘못한 거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하나 쓸 수 있는 살림살이도 없고 집안 곳곳도 심하게 훼손된 상황. 이거 월세라고 했는데 집수리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막막한 현실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 집 피해 입은 것만 그것만 그냥 보상을 해달라. 솔직히 집이 난리가 나고 근데 다른 부모님들이 솔직히 같이 주터를 힘드실까 봐 제가 만약에 가해자였다면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았거든요. 다른 부모님들한테는 이거 피해 보상 해주지 말라고. 그 집이 이거 받고 끝날 것 같냐고. 도연이처럼 주원이를 때리고 집안 물건들을 일부 팔았다는 또 다른 친구. 그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었다는데요. 너무 죄스럽고 너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너무 미안하고 벌 받고 배상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리겠지만 그런데 도현 어머니가 보낸 문자를 보고 당황스러웠답니다. 요구한 보상 금액이 과하다는 거네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요? 그거는 내 입장이고 우리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당연히 얼마가 됐던 내가 그 부모라면 당장 1억을 내라고 해도 성이 안 찰 것 같다. 경찰 조사도 아직 안 받았고 아이도 경찰서 가서 진술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 부모를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1억을 요구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지금 1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선 순차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맞잖아요. 1억이요? 이건 제가 문자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요구를 드린 적이 없는데 1억이라는 말을 한 적이 집 수리비만 1,500만 원이 나왔네요. 파손한 물건들 해서 2,500만 원 요구했는데요. 문자에 1억이란 글자는 안 보여요. 네. 저희 집 보셨잖아요. 집 상태를 보셨잖아요. 저희 집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자기 애부 돈 내고 과제하시는 게 정상적인 부모잖아요, 사실. 그렇죠. 경찰에 신고하고 하면 좀 인정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거짓말은 안 친 줄 알았거든요. 왜 저는 진짜 걔 진짜 일본의 양심을 믿었는데. 집 상태를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위협적인 말을 남겼다는 도현이. 아니 아버지 욕도 하고 상당히 폭력적이네요. 그렇다면 법적 처벌과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일단 그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 주거침입죄 성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건들을 훼손하고 또 팔아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와 또 손괴죄 이렇게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받은 정신적 상처는 그것만으로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결국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손해이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를 통해서 배상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사안은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심각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가족의 삶은 제자리를 찾을까? 현재 가족은 경찰서에서 지원해준 임시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이 호텔 지원받은 게 최대 10일이라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저희가 지금 집이 없고 지금 배상을 제대로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처갓집에 온 가족이 가서 있다가 학폭위원회 할 때쯤에서 다시 귀국을 하기로 했거든요. 학교와 지원청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전담 조사관을 배정하여 관련 학생과 학부모, 목격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실을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따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가 됐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폭행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경미한 건 아니죠. 결국 집을 비워주고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절망적인 상황. 너도 방에 건질 수 있는 건 다 갖고 왔잖아?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을 집 수리비로 주고 이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주 뒤 태국 처갓집에서 돌아오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남은 살림들은 당분간 이삿짐 센터 창고에 보관하기로 했답니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5식구 살던 집에서 건진 게 저거밖에 없다는 게 참.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심정에 속은 새까맣게 탔지만 지금 가장 먼저 보듬고 싶은 건 아들 주원이의 마음입니다. 네가 마음속 필요 하나도 없어. 어차피 뭐 이렇으면 다시 사는 데는 뭐지, 그렇지? 집 뭐 다시 채워 나가면 되지, 그렇지? 일단 너는 네가 잘못한 거 아니까 네가 이런 거 보고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가족들한테 솔직히 많이 미안하죠. 저는 진짜 살면서 저희 아빠가 운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일 터지고 나서 좀 우는 걸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 나쁘죠. 내가 미안해. 엄마한테는 제일 미안하죠.